되어서 요 가르친 식민사관의 역사를 계속 우리에게 세뇌시킨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전국 유명한 그 풍수지기로 볼 때 유명한 곳에다가 쇠맛뚝 박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거는 들으셨구만. 이놈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풍수지리자를 동원해가지고 명당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명당을 파면요, 그 땅이 황토랍니다. 황토. 근데 그 황토 빛깔도 틀려요. 명당에 따라서. 아주 빨간 피 같은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쇠말뚝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면 쇳물을 끓여다가 거기다 부은 거예요. 왜? 인물이 나지 말라고. 인물이 나면은 자기들이 뭐요? 우리 조선인을 끝까지 지배할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런 짓을 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쇠말뚝을 박은 거예요. 그 쇠말뚝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의 역사는 2000년이고 요에 있는 건 뭐예요? 신화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야기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뭐예요? 이게 일본 놈들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 이 교재를 한번 봐주세요. 328페이지를 보세요. 1922년 조선 총독부에서 대한제국 백성의 동아정책을 경찰에 지시한 내용입니다. 먼저 조선인들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조선민족의 혼, 조선민족의 문화를 상실하게 하라.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능과 악행을 덜추어 내되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 조상들을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그것이 기풍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갖게 하고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하라. 그럴 때 일본의 사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데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조선 총독부 고등경찰 역사에서 이게 찾아진 거예요. 이렇게 일본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변조된, 축소하고 변조된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하면 뭐가 돼요? 진짜로 다 알게 돼요. 이게 반복 세뇌입니다. 공산당원을 교육시킬 때 거짓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어느 날 가가지고 뭐예요? 진짜가 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조작을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전부 다 똑같이 말을 자꾸 반복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게 진짜로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빼서 뭐 하려고요?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전통을 없애고, 역사를 축소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신화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계속 시켜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근해에 나는 생선이 제일 맛이 좋아요. 일본인들이 그걸 알아. 그러니까 다 뭐 사가기도 하고 강제로 뺏어가기도 하고, 저 김제평야의 쌀이 굉장히 기름져요. 쌀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금방 다 캐가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전부 다 징용 해가지고 군대 데려가고 일본 공장에 들어가고,
여자들 다 위안부로 데려가고 공장 직원으로 데려가고 말이 일본인하고 같이 대우해주고 대놓고는 우리를 완전히 뭐로 취급합니까?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대학 가기는 쉬워 어려워요. 못 갑니다. 일본 동경 제국을 들어가려면 적어도 조선 총독부의 고급 간부가 안 되면은 못 들어가요. 그 이후에 뭐 우리 할아버지가 조선 뭐 무슨 대학 나와요? 네? 동경제대를 나왔다. 물론 저걸 하려면은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동경제국대학을 가고 일본 사관학교를 갈 정도면은 일본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와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친일파라 그러는데 저는 친일파 노예요. 그 사람들이 왜 친일파예요? 일본 노예지 노예. 가서 노예 교육 받은 거예요. 뭔 친일이에요 친일은.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전부가 친일이게? 여러분 분명히 수를 잘 쓰셔야 돼요. 요새 뭐 좌파든 우파든 친일파라고 그러는데 노입니다. 조선 총독부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일본처럼 만세 부르고 조선 총독부에게 점수 달라고 우리 같은 동족 고발하고 짓밟고 그래야 일본에게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총독부에.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거 참 얼마나 이게 역사를 보면요 우리 인생 개인에 걸어간 것보다 더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많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희를 쏴 죽였습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은 안중근이가 이등박문희를 죽였다 그 사건으로 뭐 안중근이가 위대하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 이등박문희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해방을 못 맞이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야.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고 중국 싸워 이기고 러시아 싸워 이기고 동남아 점령하고 하니까 일본의 기가 뭐요?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만약 이등박문희가 살아있었다고 하면은 2차 대전 안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왜? 사리 판단을 한 사람이니까. 그놈이 우리를 꼬셔서 한일 합방할 때도요 아주 머리를 잘 썼어요. 꼼짝없이 끌려가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등박문희가 살아있었더라면은 지금 일본에서 강경파와 보수파가 싸움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이 제일 먼저 미국하고 뭐 했어요? 수교했어. 그러니까는 영국만 사람 보낸 게 아니고 미국도 보내고 다 보냈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잘 알을까 모를까요? 잘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보수파는 미국하고 싸우면 안 된다 이거야. 강경파는 뭐요? 미국 때리 부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 강경파가 이겼습니다. 만약 이등박문희 있으면 강경파가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국하고 싸울 때도 기습 공격, 러시아하고 싸울 때도 러시아 함대가 쫙 뺑 돌아오는데 기습 공격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군부에서는 미국을 잘 알지만은 미국도 옛날처럼 기습 공격하면은 미국이 손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주만 공격을 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강경파가 이겼죠. 강경파가. 그러니까는 이등박문희가 살았더라면은 전쟁 안 일으킨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요? 해방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지금도 일본 통치를 받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당신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은 조상님들이 그를 통해서 이등박문희를 죽인 사건은 우리의 독립을 빨리 이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분의 공적이 크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일본이 강경파가 미국 진주만을 기습 공개해가지고 수천 명을 죽이고 그 군함이고 뭐고 몽창 다 없앴는데 1년 만에
군함이고 뭐건 다 복구돼요. 근데 죽은 사람은 복구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2차 대전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오키나와를 탈환하려고 미군 부대가 들어오는데 일본은 죽자 살자 그 오키나와를 안 내놓으려고 오키나와 내놓으면 그 다음 어디로 들어와요? 일본 본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가미가제 특공대가 그때 있은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군함에 막 폭 들어가 죽는 거야. 천황폐하 만세 부르고. 그 사람들은 천황폐하를 위해 죽는 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오키나와 탈환하는데 4년이 걸려요, 4년이. 그리고 미군이 많이 희생당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할 수 없이 원자탄을 쓰자 한된 거예요. 왜? 만약 지금 오키나와 탈환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발악을 하는데 본토 점령하려면은 더 힘이 든다 이 말이야. 원자탄을. 그때 영국에서 브라운 박사가 건너와서 원자탄을 개발했으니까 그걸 떨어뜨려야 되겠다. 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요 북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이 있습니다. 요 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련이 1917년에 공산혁명을 해가지고 공산국가가 되어가지고 동북아파를 손에 넣고 남하 정책을 쓰고 있는 때예요. 근데 루즈벨트가 그걸 모르고 소련에게 스탈린에게 얄타 회담에서 요 관동군 무장 해제를 소련에게 스탈린에게 부탁한 거예요. 스탈린 속으로 입이 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이 먹으라고 내놓은 입이 이렇게 되졌는데 처칠은 반대한 거야 속으로. 이거 아닌데. 그렇지만 그때는 처칠이 바르게 하면 약했던가 봐요. 그래서 소련이 2차 대전에 개입을 합니다. 요 만주에. 그런데 요 놈들이 약속해놓고는 꿈쩍 안 해요. 왜? 승산이 없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원자탄을 나가사키한테 때리고 나니까 그때서 뭐요? 출동한 거예요. 100만 대군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일로 남하고 여기 홋카이도 있죠? 일로도 내려오고 여기 원래 소련 땅이었는데 러일 전장에서 뺏긴 거거든? 요거 뺏으러 오고 내려옵니다. 근데 벌써 일본에 원자탄이 터졌다니까 군인들이 소식이 빨라가지고 관동군 전의가 뭐예요? 싸울 의욕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예상할 때는 한 달 이상 걸릴 줄 알았어. 근데 파죽지처럼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만주 관동군을 해제하고 이제 남한까지 먹으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아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련에 통보를 합니다. 만약 그때 이미 이 38선 넘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 저지선을 만들 것이냐 90도 선이냐 뭐냐 만약 평양 우유에다가 선을 끄더라면 분단이 안 돼요. 근데 38선으로 딱 했어요. 이미 그때 선발부대가 정탄부대가 서울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미 국무성에서 그에 대한 비화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밤을 새고 하면서 의논해가지고 38선을 껐어요. 그래서 소련을 후퇴했다고. 그래서 이북이 누가 들어옵니까? 공산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련 공산당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분단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미국과 소련. 소련 때문인 거예요. 미국이야 해방하려니까. 근데 오늘 좌파에 있는 교원 노조들은 남북 분단이 전부 다 미국 때문에 생겼다. 대한민국도 미국 때문에 생겼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 소리 했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촛불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시자고 역사를. 그래서 소련이 내려온다. 그때 미군은 오키나와에서 그놈들하고 싸우느라고 지금 여기까지 미군이 올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민족의 운명이야. 소련에게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복이 되니까 북한은 누가 들어왔어요? 소련군이 소련 공산당이 들어오고, 남한은 그 뒤에 한참 후에 미국과 연합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한 간도 땅은 누구한테 뺏겨요? 중공한테. 그 우리나라는 3분 된 거예요. 간도 땅, 북한, 남한. 자, 뭐 간도 땅은 내비를 두고, 북한은 공산당이 들어와서 1947년에 나라를 세워요. 인민공화국을 세웁니다. 우리는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군정을 합니다. 몇 년간 합니까? 미 군정을 3년 하는데, 요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총독부에 있는 일본 관리, 일본인, 또 일본 사업가, 하여튼 일본인은 전부 다 도망가요, 안 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본토 자, 도망갈 때 금은보화 챙기고 집 챙기고 그래가지고 갔을까요? 집 떠먹으러 갔어요? 도망 안 갔다가는 전부 다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왜? 36년 동안 한 짓이 있단 말이야. 도둑놈이 제발 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고에 있는 금은보화하고 뭐 숨겨놨던 거 그거 언제 찾아가고 다 놓고 도망갔어요. 은행에 들어있는 그거 통장만 가지고 갔지, 그 돈 은행에 가만히 있지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지. 미국이 점령함으로써 그게 소위 말하는 일본 지하자금이야. 요 지하자금을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해먹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반정부 운동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또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일본인은 다 도망갔는데 누가 남았어요? 네? 모양은 한국인인데, 한국 사람인데 여기에 조선인 관리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총독부에 충성하고 출세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남았어요. 해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벌벌 뜹니다. 왜? 이제 제삿날이 곧 다가오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제삿날이 올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데 미 군정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신문 봤지만 국정교과서 문제, 금인정 교과서 문제 놓고 전국에 있는 5,566개 학교가 전부 다 반정부가 되어버렸어요. 교육감, 노원 교수 때문에. 그게 좀 안 맞는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게 해방 이후 상황하고 비슷해졌어요. 해방 이후에 여운형입니까? 네. 그 양반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약 70%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건국위원회가 인민위원회로 바뀌어요. 그럼 그 놈들 정체가 누구예요?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그 여운행위가 정판사 사건을 일으킵니다. 가짜 돈 찍어내는 게 우리나라. 그래 그게 발각돼 가지고 그 일 때문에 박은영이가 도망가고 북한으로 도망가고 그 정판사 사건들 잡혀 가지고 죽기도 하고 감옥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당시에 정당이 몇 개냐? 정당이 25개야. 그리고 사회단체가 10,000개, 15,000개가 됐어요. 전부 다 애국자야. 전부 다 나라를 위하겠다 그러고. 그러니 미 군정이 와서 보니 이게, 그리고 공산당은 여운행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도 물 좀 먹은 사람들은, 대학물 먹은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자야.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소련을 얻고 독립하겠다고 해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가 됐으니까는 남한만 공산주의가 되면 남북이 뭐요?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거야. 그러니 미국이 보니까 이거 가당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에서 충성했던 모든 그 조직이나 모든 경찰 군대를, 그때는 군대는 없죠. 경찰대를 다 인수를 봐요.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일본 뭐 친일파를 뭐 친일 정부가 어떻고 웃기고 있다 이거야. 미 군정이 그때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친일이고 뭐 반일이고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 따질 수가 없어 그때 시기는. 그래서 일본 악질, 막 총독부 시절에 일본 악질 경찰, 그게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그러니까 일본 놈보다도 더 악질로 노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니까. 왜 그렇겠어요? 출세하고 조선 총독부에 인정받고 천황한테 인정받으라니까 거짓하는 거예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심리는. 그러다가 해방이 됐으니까 이게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미 군정에서 받아들이니까 일시군하고 그 다음부터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도 개인 자격으로 오라. 만주에 있는 우리 독립군도 개인 자격으로 오라. 하지 장군이 다 명령하고 있어. 하지 장군에 가서 쏙삭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조선 총독부의 고급 관리로 지냈던 조선인 관리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경찰국장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뭐 치안대장도 되고 하니까 그놈들이 하지 장군을 설득한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면은 혼란이 벌어집니다. 어쩝니다. 핑계대가지고 다 개인 자격으로 못 들어오게 해버렸어. 그래서 국회에서 친일파, 일본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정리하자고 고함을 쳤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을 용공분자로 몰아서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그게 경찰들이었어 당시에. 이렇게 해서 남한은 간판만 조선 총독부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민국으로 바뀌었지. 내용은 총독부의 제도, 총독부의 관리,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인수됐어요. 그대로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중국 가도 성이고 일본 가도 성이고 문교부를 문부성 또 무슨 성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뭐예요? 총독부 시절에 부야 부. 문교부, 뭐 행자부, 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일본 총독부 제도 그대로 개성하고 있어요. 아까 원부단도 복원 못하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가르치는 이 역사를 해방이 되니까 요 조선사 35권이 일본말로 다 된 거예요. 당시 일본 놈들이 우리 글도 못 쓰게 했지만은 우리 말도 쓰게 해서 못 쓰게 했어요. 막판에 가서는 우리 글도 못 쓰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전부 다 일본말 쓰고 이름도 일본말로 바뀌고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이제 왜? 그들이 들어올 게 뭐 있습니까? 뭐 다 잡아먹고 미국하고도 지금 싸워서 이길 판인데 그러니까 해방이 되니까 이 조선사를 이병도 교수가 조선사 편수에서 일했던 조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걸 뭐로 번역을 했냐면 번역을 해가지고 국사대관이라고 그랬어요. 국사대관으로 번역해가지고 이걸 교과서를 만들었어.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뭐요?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배운 역사는 바로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만든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35권 그것을 국사대관으로 번역하고 그걸 교과서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교육시켜 왔으니까 우리의 민족 정신이 살아날 수 있나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일본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교육을 시키는데 너희들은 나라와 민족이고 그 뭐가 필요했냐 이거야. 어? 그놈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출세. 지금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심정이 그래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놈이고 다 도둑놈이니까 뭐 하자고요? 출세나 돈이나 벌고 출세하자 이거야. 오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돈이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공산당이 다 되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공작 자금을 뿌려가지고 대학생한테 보내고 고시생들에게 알게 모르게 다 밀어주니까 그 신세 진 사람들은 누구 편 들겠어요? 내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선 돈 받고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돈 5만 원 줄 테니까 나와라. 10만 원 줄 테니 나와라. 버스 대전해줄게 나와라.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뭐 돈 준다는데 뭐 구경도 다니는 판인데. 은혜 갚을 줄 아는 자,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 선생들이 역사를 가리키는데 조선 총독부의 식민사관을 해방이 된 지 70년이 된데도 계속 가르치고 그래서 1980년대 85년대에 한당고기가 나오고 규원사화가 나오고 여러 숨겨졌던 책들이 나왔는데 그 책을 읽은 이 한당고기를 구입하신 분이 이 한당고기가 임성국 교수가 쓴 책 두 권이 나왔는데 이 책이 10년 동안에 50만 권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거 알긴 알았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이 운동을 왜 합니까? 저도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래요. 선생님 역사가 밥 먹여줍니까 이거야. 뭐 열심히 합니까 이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이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교수야. 어느 대학, 요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교수인데 내가 자기하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야. 난 지금 다른 분하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점심 먹다가 끼어든 거야. 아이고 선생님 애는 쓰는데 역사가 밥 먹여줍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선생님 조상이 숭악한 살인자고 마적단 두목이었다는 거하고 선생님 조상이 나라의 임금이고 장관이고 뭐 정성이었다는 거하고 그 역사적 사실을 알면 선생님 기분이 어떻겠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변 안 하고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내 착한 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수니까 얼른 내 말 알아들었죠. 그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역사? 뭐 역사가 밥 먹여줘? 지금까지 내가 역사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게 오늘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역사 인식을 내가 해석을 좋게 해봅니다. 왜 지금 국정교과서, 금인정교과서가 이렇게 되느냐? 역사에 관심 갖게 하려고 이런 거 아닌가? 좋게 해석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뭐 금인정이 되었건 국정이 되었건 그것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뭐 태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들은 사실 알고 보면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지 70년이 됐는데 지금도 조선 총독부에서 가르치던 조선사 35권을 지금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요 역사는 지금도 뭡니까? 노인 신하다구만. 그래서 여러분 당군 신하가 입에 뭐요? 딱 붙었어요. 전부 신하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인이라고 하는 하느님이 있었는데 그 삼국유사 고조선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을 못하니까.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누구 도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세요. 네. 영화 배우 고소연이 있었어요. 그 아는 사람은 그 배우? 그렇게 알면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고가 뭡니까? 고려대학. 소는? 소망교회. 영은? 영남 출신이란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이런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 고조선편은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자부의 대인 한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렇게 써놨으면 다 알터인데 서자 한웅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그 서자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첩의 자식 한웅, 하나님이 첩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첩을 두고 있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택도 아닌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게 지금도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왔고 나도 그렇게 알고 왔고 한당 모기를 보면서 비로소 이 문제가 풀린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찬란했던 우리 조상의 역사 6만 7천 년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온 국민이 이걸 알면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교과서에 이 상대 고대사 한인 천재로부터 북부여까지 지금 이 도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를 일본이 다 없애버렸어요. 이건 신화다. 이거 누가 뭐 이야기하면 그건 신화야.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는 신화라는 게 있어. 이렇게 딱 전제하면서 우리 역사를 다 신화로 취급해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곰이 변해서 여자가 되었다는 말이 신화입니까? 사실일까요? 곰이 변해서 어떻게 여자가 돼요? 지금도 그렇게 다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연이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은 대학을 나와나 박박사가 되나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돼가지고 뭐만 찾아요? 문화의 출세. 법관이 되면은 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국민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지 돈벌이가 먼저야. 이번에 지금 헌법 해석한 것도 이제 두고 보면 압니다만은 그동안에 돈벌이에 주력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누가 돈만 좀 찔러주니까 헌법 제대로 해석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야. 그게 소탐 대신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좀 위태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극기 물결을 우리가 높이고 있는데 뭐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야 다 애국자이시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지금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고함 큰 사람, 주먹 센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지금 법이야, 법. 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한두 번 빼고는 전부 다 대통령 왜 했겠느냐? 장관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는 김정은이 하나 먹이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300명이 있다 이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게 무슨 소리요? 그게 바로 국회의원이다. 이게 국회의원들은 지금 대통령보다도 지금 권한이 셉니다. 뭐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들한테 뭐 법 개정을 맡겨요? 그동안 한 걸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국회의원이 아닌 학자들이 양심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국회법도 만들고 국회의원 권한도 싹 축소하고 어? 지금 요 한 20년 동안에 해온 국회의원들 역대 국회의원들 생각 같으면 다 종아리를 때려야 될 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용할 수가 없어요. 뭡니까? 해방유 교육이 이렇게 됐는데 교육이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은 더 큰 사기를 치게 돼 있고 못 배운 사람은 사기를 쳐도 적게 치고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함을 치는 이유는 이 역사를 상고 역사 찬란했던 우리 조상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나를 다시 찾는 겁니다. 나를. 내가 누구냐? 내가 이 세상에 돈 벌러 왔냐 이거야. 돈 좀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의 목적이냐 이거야. 도둑질을 하든 그러니까 사기를 치든 걸리면 재수 없고 안 걸리면 뭐 땡이야.
근데 사실은 법에 걸려서 벌을 받는 사람보다도 법에 안 걸려서 나쁜 짓 한 사람들이 그 가정에 오는 폐해가 더 커요.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요. 그게 화복보응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일본 총독부가 마지막 총독이 가면서 한 말입니다. 33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30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지막 일본 총독이 10대를 내려왔는데 10대 마지막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이 사람이 1945년 9월 12일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 총독부가 폐지되자 일본으로 도망가면서 발표했던 마지막 연설문입니다.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선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지금 몇 년 왔어요? 70년 왔어요. 이 아베 노부 총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에 일본 총리를 하고 우리나라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고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상고사 조선의 역사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한 거예요.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은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뭘 심어놨다고요? 식민사관을 심어놓은 거예요. 지금도 총독부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뭘 심고 있어요? 식민사관을 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교육의 노예로 모여 전락했다. 무슨 뭐 대선 공약을 하고 뭐 국회의원 공약을 하고 웃긴 소리예요. 그러나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일본 총리가 누구예요? 아베야. 이게 왜 이렇게 맞아떨어지냐 이 말이야. 아베 노부유키가 아베 뭡니까 총리 이름이? 우리 뭐 아베를 알고 있는데 선생님 아베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아베 신조. 아베 신조입니까? 네.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잠을 자야 됩니까? 잠을 깨야 됩니까? 잠에서 깨야지. 네.